대양에서 활약하는 모든 함대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한 뛰어난 성능의 방공 구축함들을 다수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강의 방공함이자 신의 방패라 불리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450km가 넘는 뛰어난 탐지 성능과 최대 900개의 목표를 추적하는 가공할 성능, 동시에 최대 18에서 24개의 목표와 싸울 수 있는 동시 교전 능력으로 항모를 향해 날아오는 대함미사일들을 요격해 막아내는데요. 하지만 함대를 노리는 대함미사일은 갈수록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고, 특히 대륙과 불금국 같은 국가에서는 아예 미 함대를 격침시킬 목적으로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했습니다. 엄청난 순의 대함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아무리 이지스 구축함의 방공 능력이 좋다 해도 요격미사일이 바닥나 버릴 수 있고, 그중 몇 발 정도는 요격시키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엄청나게 많은 탄환을 순식간에 좌르르르륵 퍼붓거나 단거리 대공 미사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해 마지막으로 함정을 방어하는 것이 CIWS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최후의 공격수 한 명을 막아내는 골키퍼처럼 말이죠. 우리 한국 해군은 그동안 해외에 CIWS 체계를 도입해 사용해왔지만 최근에 와서 골치 아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를 사면에 배치한 뛰어난 성능의 CIWS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데요. 압도적인 레이더의 성능 강화로 세계 최강의 성능을 가지게 될 우리 대한민국의 차기 CIWS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함정의 방어를 위해 뛰어난 성능을 가진 네덜란드산 SG-30 골키퍼를 CIWS 근접방어 무기체계로 사용해왔습니다. CIWS는 2차 대전 때 전함들이 다수의 대공포를 활용해 달려드는 적의 폭격기들을 막아냈던 전술과 비슷하게 전투함 주위에 넓은 화망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CIWS들은 컴퓨터와 레이더의 조준을 통해 무기를 관제하기 때문에 적 미사일의 예상 궤도를 쫓아 사격하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 2차 대전 때 전함의 대공포들과는 근본적으로 정확도에 있어서 비교 자체를 거부합니다. 기본적으로 기관포의 포탄으로 미사일을 막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현대의 CIWS들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 해도 1에서 2발 정도 잡아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해군이 애용해왔던 SG-30 골키퍼의 경우 거의 30mm 7연장 기관포를 사용해 30mm의 탄약을 1초 만에 70발, 분당 4200발 수준으로 퍼부어대는데 최소 두 번째 탄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명중시키는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그것도 롤링과 피칭, 유잉으로 흔들리는 함정 위에서 말이죠. 배 위에서 소총을 쏘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도 때문에 자꾸만 움직여대는 함정 위에서 목표물을 맞춘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SG-30 골키퍼가 사용하는 거의 30mm 7연장 기관포는 그 유명한 탱크 뚜껑 따기 전문가 A-10 근접 항공 지원기에서 사용되는 무기인 만큼 화력 하나는 끝내줬습니다. 경쟁 상대인 미국의 펄랑스 CIWS가 개량된 광학식 추적 장비와 30cm 정도 연장된 보신을 사용해 골키퍼와의 요격 능력 차이를 많이 줄였지만 근본적인 성능의 차이에는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20mm M61 A1 기관포를 사용하는 레이시 오니 펄랑스는 30mm 기관 포탄을 사용하는 골키퍼에 비해 화력이 부족했죠. 대한민국 해군의 신뢰를 얻은 골키퍼 CIWS는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과 종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독도함에 채용되었고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경우는 원래 딸려오는 펠랑스를 거부하고 골키퍼를 대신 장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골키퍼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판매 수량이 고작 수십 문에 불과했던 골키퍼는 업그레이드가 지지부진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골키퍼 CIWS의 제작사인 시그널은 결국 재정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골키퍼를 단종시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 해군은 골키퍼의 유지 보수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후 인천급 호위함과 대구급 호위함, 마라도함 등에는 CIWS로 미국 레이시온의 펄랑스를 도입하게 되었고 앞으로 나올 차기 개종 대왕급 구축함 KDX-3 배치LL에도 펄랑스가 사용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유독 남자들이 오글거리는 해변가에서 함께 노실 여자분들을 구할 때면 그들의 콧대가 하늘을 찌르듯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원래 레이시온 펄랑스는 대당 가격이 골키퍼 가격의 절반에 불과한 50억 원 정도였지만 기관포형 CIWS 시장을 독점하게 되자 도입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이 높아지며 갈수록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 한국은 차기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사업인 CIWS2에서는 SG-30 골키퍼처럼 거의 30mm 기관포를 사용하는 국산 CIWS를 독자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도전장을 매민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의 CIWS가 제안한 모델을 보면 둘 다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RCS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스텔스 형상을 적용한 점은 똑같지만 LIG가 본체 부분에만 스텔스를 적용한 것에 비해 한화는 거의 기관포에 포신까지 덮어버리는 혁신적인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양사의 CIWS에서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적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4개 AESA 레이더를 세계 최초로 적용했으며 여기에 추적 레이더 1개를 추가로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전 세계의 모든 군함들을 살펴봐도 AESA 레이더를 채택한 군함은 있었을지언정 CIWS까지 AESA 레이더로 중무장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인데요. LIG 넥스원은 기존의 해군 함선에 장착된 골키퍼를 창정비했던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화 시스템의 모델은 X밴드 AESA 레이더와 다기능 레이더 기술 그리고 함정 전투 체계 개발 노하우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존의 골키퍼 CIWS는 사격 통제 시스템이 군함 자체의 시스템과 충돌하는 문제 때문에 사격이 도중에 중단되어 버리는 치명적인 오작동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조될 예정인 차기 호위함 KDDX를 필두로 한 후속함들의 경우 많은 시스템을 한화에서 담당하기에 한화 시스템의 CIWS가 채택될 경우 호환성 측면에서 수월해 골키퍼를 운영할 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그동안 탈레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고 대한민국 해군의 골키퍼의 창정비를 맡아왔던 LIG 넥스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상황인데요. 양사 모두가 선택하고 있는 거의 7배럴 어벤져 기관포는 30mm의 강력한 탄약을 사용하기에 전투기나 순항미사일, 탄도탄 비행체의 1에서 2발 정도만 정확히 직격해도 비행체를 추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골키퍼와 마찬가지로 한화와 LIG 넥스원의 CIWS는 마하 3의 속도로 날아오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상대로 3.4초 동안 238발의 포탄을 퍼부을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양측의 CIWS 모두 마하 0.9의 아음속으로 돌진하는 적 순항 미사일을 상대로는 11.4초 동안 무려 798발을 퍼부을 수 있을 정도죠. 아마도 LIG4의 CIWS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 데에는 수직 운용 각도를 100도 이상 높여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형상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의 CIWS 모두 수직 운용 각도는 마이너스 25도에서 플러스 85도까지가 한계인데 이는 점점 더 고도화되는 적의 미사일들을 상대로는 불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현대화와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초음속의 마법탄두는 이를 방어하는 함대에 있어서는 자인 항모 전단을 공격하기 위해 대륙이 만들어낸 DF-21D 대함탄도 미사일 또한 이런 마법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법탄두는 애초에 처음부터 함정이 발사하는 함대공 미사일로 요격하기 어렵도록 예측하기 어려운 동선으로 비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정확도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법탄두는 이처럼 높은 고도로 솟아오른 다음에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회피 기동을 하며 요격 미사일들을 피하고 종말 단계에서 가속을 위해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직격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탄두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낙하하며 함정의 여러 격벽을 순식간에 뚫고 함저 배면까지 손상시키게 됩니다. 단 한 발만 직격당해도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같은 슈퍼 핵항공모함이 침몰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데요. 함정에 맞지 않고 주변을 스쳐 지나가 바다에 내리꽂힌다 해도 항모의 주변에서 터질 경우 수중에서 버블 제트 현상을 일으키며 막대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CIWS 두 종류와 기존의 골키퍼 펄랑스 CIWS 모두 수직 운용 각도는 85도가 한계라 90도로 내리꽂히는 탄도 미사일의 탄두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성능으로는
CIWS를 장착한 우리 해군의 전투함이 단독으로 작전을 벌이거나 함대를 이루고 있는 다른 아군 함정과의 순항 거리가 2km를 넘는 상황일 경우 방어할 수 없는 10도의 고사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종말 단계에서 마하 5에서 6의 속도까지 치솟아 눈 깜짝할 사이에 내리꽂히는 탄도미사일을 막으려면 이런 자그마한 사각지대가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텐데요. 한화의 CIWS는 포신의 각도를 높일 경우 위에 있는 레이더와 간섭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만 LIG 넥스1의 CIWS는 수직 운용 각도를 100도에서 110도까지 올려도 간섭되는 구조물이 없어 현대전의 운용에 있어서는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레이더의 크기가 큰 만큼 TR 모듈의 개수도 더 많을 것이기에 적 미사일을 추적할 때의 성능 또한 좀 더 나을 것을 가려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에 저는 LIG 넥스1의 형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해군의 차기 CIWS로 어느 것이 선택되든 앞으로 대함 미사일의 위협은 점점 더 커질 것이 분명하기에 넉넉한 장탄수를 가진 많은 수량의 차세대 CIWS가 필요하고 대함 미사일의 요격을 담당할 요격 미사일 또한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되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